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폐경기 이후에 몸이 보내는 신호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려 해요. 아무리 이불 속이 따뜻해도 무릎이 욱신거리고 어깨가 찌릿해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밤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걷다가 주저앉고 싶은 통증, 아침이면 굳어버린 손가락. 그게 단순한 피곤이나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이 나이가 되면 몸 구석구석이 다 제멋대로 말썽이죠. 그런데 관절이나 근육의 통증이 반복되면 단순히 불편한 수준을 넘어서요. 오래 방치하면 관절염으로 악화되거나 손가락 관절이 뒤틀리는 변형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환자 중 한 분은 손 마디마디가 아파서 양치질조차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런 고통이 계속되면 마음까지 무너지고 말아요. 이 통증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폐경 후 급격히 줄어드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에요. 이 호르몬은 단지 생리를 조절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골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 균형이 무너지면 뼈와 관절이 금세 무너지는 거죠. 여기에 나이까지 더해지면 그 고통은 2배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통제나 소염제에 의존하게 되는데 오래 복용하면 위장장애나 간 기능 문제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럼 어쩌란 말인가 싶죠. 고통은 참을 수 없고 약은 부담되고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요,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몸속 깊은 데서부터 천천히 회복시키는 자연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 방법은 특별한 기계도 필요 없고 약국에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집에서 매일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방식이에요. 단 한 가지, 여러분의 꾸준함만 있다면 몸은 다시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줄 거예요. 완전히 편안해지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정말 괜찮다고 느끼신다면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보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는 게 늘 기쁨이거든요. 이제 조명을 끄고 선풍기 바람을 느끼며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폐경기 이후 갑자기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손가락 마디가 뻣뻣하게 굳는 경험. 이상하게도 늘 아침에 더 심하지 않으셨나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몸속에서 조용히 사라져가는 에스트로겐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스트로겐이 단지 생리와 관련된 호르몬이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이 호르몬은 연골 세포의 재생을 돕고 관절 내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폐경이 시작되면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동안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지켜주던 방패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러면 무릎이 삐걱거리고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며 어깨가 묵직하게 굳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생리학적 변화입니다. 실제로 최근 여러 연구에서 폐경기 여성의 약 60% 이상이 관절통이나 근육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관절 내 윤활액의 양이 줄고 염증을 억제하는 면역 반응도 저하되면서 작은 움직임만으로도 쉽게 통증이 유발됩니다. 특히 밤새 가만히 누워있던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 통증이 가장 심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은 또한 뼈의 밀도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뼈와 연골은 다르지만 그 둘은 늘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폐경기 이후에는 골다공증과 관절염이 동시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이 두 가지가 겹치면 통증은 더 심해집니다. 저는 이걸 몸의 조율자를 잃은 상태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만큼 몸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요인이 크다는 뜻이죠. 게다가 그날 기온이나 습도 변화에 따라 증상이 더 악화되는 분들도 있어요. 관절이 날씨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말은 예전엔 그냥 노인들 이야기로 들렸지만 실제로는 진짜 과학적인 이유가 있답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든 몸은 체온 조절과 염증 반응 조절 기능이 함께 무뎌지기 때문이에요. 이렇듯 우리가 느끼는 관절통과 근육통은 단지 나이가 들어서라기보다 호르몬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원인을 알면 방법도 보입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길,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버겁고 팔을 머리 위로 올리는 것조차 어깨가 당겨서 힘들어진다면 그건 단순한 나이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나이와 함께 찾아오는 변화 중 가장 무서운 건 몸의 구조 자체가 조금씩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무너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첫 시작점은 바로 근육과 인대, 관절이에요. 폐경기 이후엔 근육량이 줄어들고 인대는 뻣뻣해지며 관절을 감싸고 있던 연골은 점점 얇아져요. 그런데 이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무시해버리죠. 하지만 우리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밤에 다리가 저리거나 아침에 손가락이 잘 안 펴지고 어깨가 뻣뻣하게 굳는 감각, 이건 단지 하루 이틀 피곤해서 생기는 게 아니랍니다. 특히 폐경 후에는 근육의 회복 속도도 느려져요. 젊을 땐 하루 이틀 쉬면 괜찮던 통증이 이젠 일주일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죠. 그 이유는 근육과 인대를 회복시키는 성장 호르몬 분비도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염증은 더 쉽게 생기고 통증은 오래 지속되며 회복은 느려지는 이 삼중고를 겪게 되는 거예요. 예전엔 하루 30분 산책하던 게 상쾌했다면 요즘은 무릎이 욱신거리고 걸을수록 종아리가 당기지 않나요? 이건 나이 탓만이 아니라 관절의 탄성력을 유지해주는 콜라겐과 연골세포 재생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한번 손상된 연골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점점 더 움직이는 게 고통스러워지죠. 이때 가장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운동 후 통증이에요. 예전엔 문제없던 동작도 지금은 마치 무리 운동을 한 것처럼 다음 날까지 아프고 뻐근하죠. 또 다른 흔한 현상은 사용 안 하면 굳는다는 느낌이에요. 움직이지 않으면 덜 아픈 것 같지만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관절이 더 굳어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자는 동안 통증이 심해진다고 말하기도 해요. 이처럼 폐경기 이후의 몸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자칫 방치하면 회복이 어렵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다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모든 변화는 우리가 조금만 의식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완화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첫걸음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힘을 활용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혹시 강황이 단순히 카레에 들어가는 노란 가루라고만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 그 시선을 완전히 바꿔보셔야 할지도 몰라요. 이 노란색 뿌리 식물 속에는 커큐민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바로 이 커큐민이 폐경기 여성들에게 놀라운 항염 효과를 가져다주는 천연 성분이에요. 커큐민은 전통 인도 의학에서
수천 년 전부터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사용되어 왔고요. 최근에는 서양 의학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특히 무릎 골관절염에 관한 연구에서 커큐민을 하루 1 영맴지 복용했을 때 진통제인 이부프로펜과 유사한 수준으로 통증을 줄여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죠. 한마디로 자연 속의 소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성분이 단순히 통증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커큐민은 우리 몸속 염증 유발 인자인 COX-2의 활성을 억제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줘요. 염증이 원인이 되는 관절의 부기나 열감, 움직일 때의 찌릿한 통증을 줄이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특히 폐경기 이후 몸에 만성 염증이 자리 잡기 쉬운 시기에 꾸준히 섭취하면 전신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커큐민이 연골세포의 사멸을 억제하고 재생을 촉진한다는 연구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 임상 적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자연 물질 중에 이런 작용을 보이는 건 드물답니다. 그래서 최근엔 건강보조식품이나 의약 외품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물론 고용량을 드실 땐 의사와 상담하셔야 해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커큐민은 생체 이용률이 낮아서 그냥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흑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실제로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강황 요리를 할 때 항상 후추와 함께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답니다. 그리고 커큐민을 복용하실 때는 꼭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요.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이런 점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강황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이처럼 커큐민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우리가 통증 없이 나이 들어가기 위한 아주 강력한 자연의 도우미가 될 수 있어요. 다음 단계에서는 이 커큐민과 완벽한 궁합을 자랑하는 또 하나의 자연 진통제, 바로 생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생강은 우리가 평소에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찾는 따뜻한 차 재료쯤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치유의 힘을 갖고 있어요. 특히 폐경기 이후의 관절통과 근육통을 자연스럽게 완화시키는 데 생강은 정말 믿을 만한 동반자입니다. 생강 속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통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차단하는 작용을 해요. 실제로 2001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생강 추출물을 복용한 관절염 환자들이 이부프로펜을 복용한 그룹과 비슷한 수준으로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믿기지 않지만 생강이 의약품에 버금가는 효과를 낸 거죠. 생강은 단지 염증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아요. 통증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활동을 줄여줘서 움직일 때의 찌릿한 느낌이나 욱신거림을 부드럽게 덜어주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해줘서 관절 주변으로 따뜻한 피가 잘 흐르도록 도와줘요. 이건 단순히 따뜻한 차 한 잔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 생강은 위장을 보호하는 데도 탁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통제를 오래 복용하면 위장이 상할 수 있는데 생강은 그런 부담 없이 통증을 줄여주는 동시에 소화에도 도움을 주는 착한 식재료랍니다. 그래서 위가 약한 분들에게도 생강은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드려요. 생강은 속이 따뜻해야
관절도 따뜻하다는 원리를 지키게 해주는 식품이라고요. 특히 폐경기 이후엔 혈류가 약해지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생강은 안에서부터 순환을 도와주는 천연 연고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생강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로 마셔도 좋고 생강 조각을 찜질에 써도 되고 심지어 족욕에 넣어도 효과가 있어요. 이런 다재다능한 자연 약재가 냉장고 안에 있다는 건 생각보다 꽤 든든한 일이죠. 이제 우리는 커큐민과 진저롤이라는 두 천연 항염제를 손에 넣은 셈이에요. 이 둘을 어떻게 조합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다음에서 알려드릴 하루 한 잔 속에 담겨 있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 귀한 강황과 생강을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말 그대로 매일 한 잔의 습관으로 우리 몸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비결이죠.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바로 강황 생강차를 매일 마시는 거예요. 이 조합은 오랜 세월 동안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민간요법으로 활용되어 왔고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준비 방법은 아주 쉬워요. 뜨거운 물 300ml에 강황가루 1작은술, 생강 슬라이스 3장 정도를 넣고 10분 정도 우려내면 끝이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생강은 반드시 신선한 생강을 써야 한다는 것인데 말린 생강보다는 생생한 진저롤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이 차를 마실 때는 아침 공복이나 오후 피로가 몰려올 때 혹은 자기 전 따뜻한 상태로 마셔주는 게 가장 좋아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식후 30분쯤 마셔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입에 쓴맛이 부담스럽다면 꿀을 아주 약간만 넣어도 괜찮아요. 단 꿀은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염증 반응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이 강황 생강차는 하루 1잔으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하루 2잔 정도까지 마셔도 괜찮아요. 다만 3잔 이상은 권장하지 않아요. 자연 성분이라고 해도 과하면 오히려 속이 불편하거나 위산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특히 공복에 마실 경우 위장이 예민한 분은 생강량을 줄이거나 시간대를 바꿔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차의 진짜 매력은 따뜻함이에요. 차가운 물에 우려낸 게 아니라 뜨겁게 우리면서 생강과 강황의 유효 성분이 온전히 녹아나오기 때문에 관절 속 깊은 곳까지 열감이 퍼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몸이 안에서부터 풀리는 경험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관절이 덜 아프고 아침에 일어날 때 움직임이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우려낸 강황 생강물을 버리지 마시고 남은 찌꺼기로 찜질을 하거나 족욕물에 넣어도 좋아요. 따뜻한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남은 재료로 저녁에 몸을 풀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몸은 이중으로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처럼 하루 한 잔의 습관이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몸속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이어가는 거예요. 한두 번 마셔서는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지만 2주만 지속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밤이 되면 유난히 더 뻣뻣해지는 관절, 종아리나 무릎이 욱신거려서 잠자리에 들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럴 땐 단순히 피곤해서 그렇겠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관절과 근육을 직접적으로 풀어주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바로 생강을 활용한 찜질입니다. 찜질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뜨거운 물에 생강 몇 조각을 넣고 10분 정도 끓인 후 그 물에 수건을 적셔서 관절이 아픈 부위에 15분 정도 올려주는 거예요. 저는 이걸 관절을 위한 저녁 스파라고 부르는데 생각보다 훨씬 깊은 효과가 있어요.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국소 혈류를 촉진시켜주고 염증으로 인해 뻣뻣해진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이완시켜줘요. 특히 폐경기 이후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몸속 찬 기운이 관절에 머물기 쉬운 분들에게는 이 찜질이 정말 필요하답니다. 저녁마다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손목이나 무릎이 굳어있던 그 불편함이 눈에 띄게 줄어들 거예요. 이건 단지 따뜻함 때문만은 아니에요. 생강 안의 진저롤은 피부를 통해 흡수되면서도 항염작용을 해요. 물론 먹었을 때보다 흡수율은 떨어지지만 직접적인 열 자극과 함께 작용하니 그 시너지 효과가 꽤 크답니다. 특히 잠자기 전 생강 찜질을 해주면 관절의 긴장이 풀리면서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되죠.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강 족욕을 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발은 우리 몸의 말초 순환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곳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전신의 혈류가 개선돼요. 생강물에 발을 담그고 20분 정도만 앉아 있으면 무릎이나 발목 통증이 줄어들고 다음날 아침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무겁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이 생강 찜질과 족욕은 민간요법으로 널리 쓰여왔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 관절이나 어깨 결림이 심할 때 이 방법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요즘은 생강 파우더나 생강 패드 같은 간편한 제품도 나와 있어서 뜨거운 물만 있으면 어디서든 손쉽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별 효과 없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최소한 2주, 가능하다면 한 달 정도는 습관처럼 해보세요. 그렇게 매일 저녁 생강 찜질과 족욕으로 마무리하면 어느새 당신의 몸이 관절이 훨씬 더 가볍고 유연해져 있을 거예요. 관절이 아플 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건 아마 진통제일 거예요. 이부프로펜이나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약들은 빠르게 통증을 억제해 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빠름에 있어요. 일시적인 편안함은 주지만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하거든요. 더구나 장기 복용하면 위장 장애, 간 손상, 심지어 혈압 상승까지 위험이 따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몸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줄 방법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강황과 생강이 바로 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음식 재료가 아니라 몸속 염증을 가라앉히고 관절을 부드럽게 만드는 일상 속 치료제예요. 실제로 생강차나 강황차를 꾸준히 섭취한 분들 중에는 기존에 복용하던 진통제의 양을 절반 이하로 줄였다는 사례도 많아요.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는데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전처럼 약 없이는 못 살 것 같던 몸이 어느 순간 약을 까먹을 정도로 가벼워졌어요. 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완전히 약을 끊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진통제는 급성 통증을 다룰 땐 반드시 필요한 도구니까요. 다만 중요한 건 그 의존도를 줄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게 바로 자연요법입니다. 강황 생강차는 물론이고 생강 찜질, 족욕,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걷기 운동과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다 말면 아무 변화도 없고 반대로 지나치게 욕심내서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몸이 피로해질 수 있어요. 자연은 속도가 느리지만 몸은 그 느린 변화 속에서 조금씩 확실히 회복됩니다. 매일 한 잔의 차, 매일 저녁에 따뜻한 찜질, 매일 10분의 가벼운 스트레칭.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관절은 훨씬 부드러워지고 통증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통증이 줄어든다는 건 단지 덜 불편하다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이 바뀐다는 의미예요. 통증이 줄면 밖에 나갈 용기도 생기고 누군가를 만날 마음도 생기고 웃는 날이 많아져요. 그러니 약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이 모든 자연 치유 습관을 내 삶 속에 녹여내는 일이에요. 누구나 바쁜 일상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몸의 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되죠. 특히 폐경기를 지나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다면 지금이야말로 루틴을 새롭게 구성할 가장 좋은 때예요. 하루는 생각보다 길어요. 단 15분만 투자해도 관절이 훨씬 가벼워지고 몸이 덜 뻣뻣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따뜻한 강황 생강차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속이 따뜻해지고 관절도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낮 동안에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넣어주면 좋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은 점점 더 굳는다는 걸 이제는 몸이 먼저 알 테니까요. 저녁엔 생강 찜질이나 족욕으로 하루의 피로를 녹여주세요. 힘든 하루를 견뎌준 관절에게 주는 보상이자 내일을 위한 준비인 셈이에요. 수건 하나, 생강 몇 조각, 뜨거운 물 한 주전자면 충분하답니다. 거창한 도구도 필요 없고 복잡한 절차도 없어요.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시간만 있으면 돼요. 이런 루틴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몸은 이렇게 하면 편해지는구나를 기억하게 돼요. 그러면 점점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고 통증은 멀어지게 되죠. 물론 중간에 귀찮을 때도 있고 바빠서 하루쯤 건너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내 몸의 회복력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결과를 바라지 마세요. 자연은 조용하고 천천히 변화하지만 그 변화는 오래 갑니다. 그게 진짜 치유의 힘이에요. 하루하루 조금씩 쌓여서 어느 날 아침 계단을 내려가며 오늘은 무릎이 안 아프네? 하고 놀라게 될 거예요. 그 순간을 꼭 맞이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75세예요. 젊을 때보다 느리게 움직이지만 더 깊이 느끼고 더 신중하게 돌볼 줄 아는 나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몸을 그렇게 돌봐주세요. 스스로를 위하는 이 시간들이 결국 여러분의 노년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고 가볍게 살아가기 위한 작은 지혜였어요. 폐경기 이후 몸은 조용히 변하지만 그 변화에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생각보다 빠르게 응답하죠. 강황의 깊은 노란빛, 생강의 따스한 향처럼 우리의 몸도 다시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관절이 무겁고 마음이 지쳐도 매일 한 잔의 차와 짧은 찜질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꿔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꼭 저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도시의 밤 공기가 어떤지, 관절이 얼마나 편안해졌는지, 저는 늘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큰 응원이 됩니다. 정말 괜찮았다면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조용한 밤, 부드러운 숨결처럼 그렇게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해요.